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어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추가 락다운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LA에서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의 코로나19 감염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눈까지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구호 패키지와 관련해 미국인들의 1인당 현금 지급 액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아침 트위터를 통해서는 대선의 연기 필요성을 언급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LA 지역의 코로나19 수치가 어제 많이 올랐지만은 락다운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 지역의 그 주요 코로나19 관련 수치들이 뭐 어제 크게 올랐지만 추가적인 락다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경규 기자도 2부 시간에 전해드렸지만 수치는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그게 이제 그동안 딜레이 됐던 수치들이 이제서야 이제 합산됐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다면 그 최근에 보였던 수치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뭐 4,825명이라고는 하지만 바바라 포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 설명 들어보면 최소한 2,000명 이상이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발생한 그런 케이스가 이제서야 이제 합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다른 때에 비해서 특별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날 2,708명이었는데 그것과 비슷하거나 좀 적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 수치니까는요.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어제 그 브리핑에서 LA 상황이 여전히 취약한 건 맞지만 비즈니스라든가 각종 활동들을 더 이상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해서 뭐 폐쇄시키거나 또 뭐 공원이나 해변가나 이런 데 클로즈하거나 이런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어제 분명히 했고요. 그러면서 에릭 가세티 시장이 UCLA 전염병 전문의죠. 로버트 킴 팔리 박사의 최근 코로나19 관련한 지침을 소개했는데요. 이 로버트 킴 팔리 UCLA 박사는 지금부터 수주 동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수주 동안 미래에 LA 지역 코로나19 확산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감소세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전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수치나 모든 상황을 보면 좀 위험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제 피크에 달했고 이제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지금 이 상태로 충분히 견딜만하다. 이것이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설명이었고요.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그 UCLA의 로버트 킴 팔리 박사가 앞으로 수주 동안에 걸쳐서 이제 코로나19 수치가 떨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 업소들이 예방 수칙을 잘 지킨다는 전제 하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도 잘 써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제대로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에릭 가세티 시장은 좀 의미 있는 수치도 전했는데 코로나19 전파율, 그러니까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그런 비율인데 전파율이 0.92로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이번 주에 0.92. 근데 지난주가 0.94였어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약간 감소했다는 점. 그래서 바이러스 전파하는 그 비율이 조금이나마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LA 시민들의 노력이 최근 들어 조금씩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그 노력을 치하했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계속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LA 지역에서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더 많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LA 지역 코로나19 감염자들에 대한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어제 브리핑에서 언급했는데요. LA 지역의 코로나19 수치 관련해서 남성들이 전체 3분의 2 여성들은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3분의 2면 60%가 훨씬 넘죠. 그렇네요. 60한 6, 7% 정도 되니까는요. 상당히 많고요. 여성들은 뭐 한 33%, 35%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남성들이 많이 걸립니다. 네. 에릭 가세티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특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LA에서
남성들이 그렇게 많이 감염된다는 거 결론은 하나라고 에릭 가세트 시장이 설명했어요. 이게 뭔가요? 뭐냐면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이 예방 수칙을 안 지킨다. 아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도 잘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잘하고 손 씻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평균적으로 볼 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잘 지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자들 중에서도 이런 거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있겠죠. 남자들 중에서도 이런 거 아주 철저히 지키는 사람도 그렇죠. 있어요. 있지만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남성들이 잘 안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 3분의 1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좀 맞아요. 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바이러스가 이 성차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워낙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까 감염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눈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권고가 새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면 사실 코와 입을 가리니까 코와 입을 통한 바이러스 침투를 막을 수가 있는데 눈이 그런 면에서 오히려 취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까지 보호를 해줘야 완벽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한 얘기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어제 ABC 뉴스의 인스타그램 라이브에 출연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눈을 보호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글이나 뭐 아이실드, 눈을 보호하는 요즘 그 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 투명하게 맞아요. 이 얼굴 전체를 전체 가리는 게 예, 있어요. 그런 그 아이실드 같은 게 있다면 반드시 착용해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ABC TV 같은 메이저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한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ABC 뉴스도 강조했는데 왜 그러냐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그동안 헬스케어 워커들만이 눈 보호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게 공식적인 미국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앤서니 파우치 소장 같은 영향력 있는 사실상 미국 방역의 최선두에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CDC가 아직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의 미국의 가이드라인이 변경됐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건데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그 점을 분명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CDC가 아직 공식적으로 지침을 변경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눈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인 권고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앤서니 파우치 소장. 그러니까 네. 자기가 ABC 같은 그런 메이저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할 때 파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럼 CDC는 왜 가이드라인을 지금도 이렇게 헬스케어 워커들만 눈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고 있느냐는 그런 반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를 달긴 했지만 보편적인 권고사항은 아니라고 전제는 했지만 그렇지만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눈보호대를 사용하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입과 코 그리고 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입과 코, 눈 등을 통해서 사람 몸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아무리 써도 눈을 그냥 이 오픈해 놓은 상황이라면 그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까지. 그러니까 아마 안경 쓴 분들은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안경 쓴 분들은 네. 낫고 안경 안 쓴 분들은 반드시 고글이나 아이 프로텍터를 사용을 도수 하시면 좋을 없는 것 같습니다. 안경을 사용을 해도 좀 여기 큼직하네. 그렇게 쓰셨어요. 예. 눈까지 가리면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투명한 걸 쓰셔야죠. 아니 자, 지금 워싱턴에서는 추가 구호 패키지 논의가 한창이고요. 네. 한 사람당 $1,200씩 지원하는 것은 이제 거의 네. 확정된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관심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워싱턴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가 구호 패키지 말씀하신 대로 1인당 $1,200 거의 뭐 확정된 것 같아요. 네. 1차 때도 그 금액이었고 2차 때도 그 금액. 다만 이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1차 때는 1인당 $75,000 연소득. 근데 뭐 공화당이 $40,000까지 줄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것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75,000와 거의 그러니까 1차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거의 확정인 것 같은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많이 주자는 이의를 제기했어요. 어제 ABC TV와 인터뷰에서 추가 구호 패키지 관련해서 미국인들에게 매우 후한 내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인당 $1,200지만 그것보다 더 후하게 돈을 줘야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200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 지을 때 좀 더 높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It may go higher than that actually. 그래서 대시라는 건 $1,200죠. 그래서 이게 $1,200보다 실제로는 더 많이 더 높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고요. I'd like to see be very high because I love the people.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1,200보다 더 많이 이 책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I want the people to get it. 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자기는 이 미국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미국인들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1,200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니까 선심마고 쓰겠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근데 뭐 대선을 앞두고 조금 더 많이 주면서 관심을 좀 끌어보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많이 준다 그러면 우린 좋죠. 좋죠. 뭐. 그럼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추하고 패키지 X 중에 주장이 나왔는데 그러면 950X가 지금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올려주겠다는 거. 트럼프 대통령 나와 있나요? 그게 이제 구체적 액수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1,200인데 자기는 뭐 1,300이다, 1,400이다, 1,500이다 그 액수까지는 얘기하지 않고요. 1,200보다는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액수가 오를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뭐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1,200보다 더 많이 주자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은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했고요.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도 제 기억에는 $1,200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더 많은 걸 원했고 근데 공화당이 그렇게 너무 많이 주면 재정적인 부담도 크고 그것이 과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좀 그런 부분에 제한을 걸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200 이상 주자 그러면 민주당은 당연히 거기에 동의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장한 걸 보면 민주당이 이제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주장한다고 해서 반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당도 이상한 당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공화당만 반대하느냐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서면 공화당이 굳이 그걸 자기 당 대통령이 하는 걸 딴지 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00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얼마나 높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2,000, $3,000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오르지는 않을 거고 한 $100~200라도 더 오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추가 구호 패키지가 사실 $1,200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의 그 구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야 되는데 그 $1,200 현금 지급 그리고 퇴거 일시 정지. 지금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세입자들이 렌트비 낼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렌트비를 못 내고 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랜로드들이 쫓아낼 수 있는 퇴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퇴거를 그 일시 정지하는 그러니까 에빅션 그 모라토리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1,200 이상 줄 것과 에빅션 모라토리엄을 반드시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세입자들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장치해라. 이 두 가지. 자기는 이 두 가지만 들어가면 사인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이 두 가지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 부분들. 그 외의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합의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부터 합의하고 이 두 가지는 미국인들에게 당장 필요한 거니까 빨리 좀 현실화 시켜라. 그럼 자기는 사인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 많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바빴어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심각하니까 대선을 연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11월 3일 화요일 날 선거가 열리죠. 대통령 선거 그때 열리는데 이 선거를 지금 연기하자는 그런 사실은 뭐 퀘스천 마크를 달았으니까 뭐 주장까지는 아니고 연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질문이지만 뭐 사실상 주장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그런 내용의 트윗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11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보편적인 우편 투표로 진행된다면 그러면 이제 전제를 달았어요. 그나마 부재자 투표가 아닌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보편적인 우편 투표로 진행된다면 이건 이번 대선은 정말 그 역사상 최악의 부정확하고 부정한 선거, 뭐 사기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단히 망신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는 그런 예측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사람들이 적절하게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이번 대선을 연기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아서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방식으로 트윗을 했습니다. 네. 뭐 LA 한일 회장도 6개월 연기했는데요. 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이 대선 관련 트윗을 이거 하나만 한 게 아니에요. 네, 이거 하나만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트윗을 올리기 바로 전에 트윗에서 우편 투표에 대해서 아주 맹공을 가했습니다. 이 대선 연기론을 펼치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투표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우편 투표하자는 건데 우편 투표는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로 대통령 선거 실시할 경우에는 비극적인 재난이 된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하는 이른바 테스팅 사이트도 매우 멀다. 그러니까 멀지만 찾아가서 하지 않느냐. 근데 선거를 못하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니까 우편 투표로 대체하자는 거는 이게 과연 정당한 주장이냐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러니까 테스팅도 코로나19 때문에 테스팅도 멀리까지 찾아가서 하는데 과연 실제로 투표를 코로나19 때문에 못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당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그런 주장 같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에 외국이 영향을 미치는 걸 민주당이 계속 심각한 문제로 주장해왔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맞는 얘기죠. 민주당이 2016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러시아라든가 외국의 개입을 굉장히 주장해 왔는데 우편 투표를 하게 되면 외국이 영향을 미치기 쉽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불순한 세력들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걸 민주당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문제 삼아 왔는데 우편 투표를 한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우편 투표를 할 경우에 과연 표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겠는가?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 투표를 하게 되면 외부 세력, 특히 외국 세력의 개입이 우려되고 그리고 우편 투표를 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표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윗에서 우편 투표만으로 대선을 치를 경우에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 필요성을 제시했는데요. 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대선을 연기시킬 수는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중요하죠. 대통령이 뭐 자기 의견은 밝힐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의견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어요. 뭐 대통령이 이런 말한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실제로 연기하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연기할 수 있느냐. 네. 헌법학자들은 의견이 갈리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11월 선거 연기 주장한 건 오늘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일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력들이 선거 연기론을 제시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그런 주장들을 일축해 왔는데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 연기론을 펼쳤다고 전했어요. 그렇지만 상당수의 헌법 전문가들은 대통령만의 힘으로는 선거를 연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더 힐은 전했습니다. 그 수정헌법에는 연방의회가 선거 날짜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또 그 날짜는 모든 주가 같은 날 치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날짜를 다른 날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수정헌법에 따르면 연방의회만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날로 하건 모든 주가 같은 날, 동일한 날 해야 된다.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미국의 헌법 역사를 보면 1845년에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 날 선거가 치러진 후에 지금까지 175년 동안 선거일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 이게 지난 4월에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미 코로나19가 이제 3월부터 미국에서 본격화됐고 심각하게 4월 되면 뉴욕이 이제 최악으로 치달을 때니까 그때 이미 사람들이 걱정을 한 거죠. 대선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4월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번도 175년 동안 한 번도 선거일이 바뀐 적이 없다. 근데 그때와 또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4월이니까 11월까지 7개월이 남았으니까
먼 미래 얘기고 그 전까지 뭐 사태가 어떻게 수습이 되겠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7월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고 이제 내일 모레면 8월입니다. 그러니까 11월까지 이제 한 100일도 100일 정도 남은 거예요. 100일 정도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100일 남았어요. 이제는 정말 현실이 된 겁니다. 현실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연기를 얘기하는 거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요.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 얘기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이 완전히 좀 비정상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 선거 같이 중요한 선거를 그러면은 그냥 방치하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그냥 우편 선거 해보자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헌법학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제기하는 헌법학자들은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비상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선거를 연기시킬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런 경우에도 헌법학자들이 또 갈리지만 그런 경우에도 연방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내셔널 이머전시 액트를 통과시켜야 그 내셔널 이머전시 액트 하에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죠. 11월 3일 치르는 이제 모든 선거를 연기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된다. 이렇게 또 일부 헌법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복잡한데요. 100% 안 된다, 100%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헌법적인 해석의 문제인 것 같고요.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이 대통령 선거가 연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던 그러한 보도들은 상당히 많이 많죠.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나올 때마다 이게 헌법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여기에 네. 대해서도 또 논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안 된다는 쪽도 지금 많지만은 네. 또 된다는 대선 연기 가능할 수도 있다. 다른 대안으로 치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11월 3일 선거가 대통령 선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대통령 선거만 연기하고 다른 거 그대로 치르고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다 연기하자는 거니까 그거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찌 됐건 대통령 선거만 놓고 볼 때 일부 헌법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투표가 어려운 비상 상황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선거를 연기할 수도 있고 그냥 강행할 수도 있고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편 투표만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내셔널 이머전시 액트를 통과시켜서 그 법하에서 비상법하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발휘해서 연기시킬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대안이 있어요. 어떤 대안이 있냐면 일부 헌법학자들의 주장인데 정상적 투표가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 치를 경우에 결국 미국은 간접선거제도잖아요. 대통령 네. 선거가.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유권자 투표가 아니라 각 주의회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부 헌법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뽑는 거지 유권자가 뽑는 게 아니란 것이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투표하기가 위험한 상황이고 투표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선거인단을 뽑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인단이 투표하면 되는데 선거인단을 주의회가 뽑으면 그건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 주의 50개 주의 주의회가 결국은 유권자들이 뽑아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의원들이 유권자들을 대리할 수 있다.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간접선거기 때문에 굳이 그러면 전 국민이 참가하는 국민투표가 위험하면 주의회가 간편하게 국민들을 대리해서 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정헌법에 대통령 선거 수정헌법을 보면 그러니까 일부 헌법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수정헌법에 보면 대통령 선거인단이 유권자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에서는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복잡할 거예요. 그러면 주의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 건가?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뭐 주 하원, 주상원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 볼 것도 없이 캘리포니아는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들이 다 될 거예요. 될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근데 다른 주들은 모르죠.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 주들 중에서 저도 이거는 아직 계산을 좀 못했는데 스윙 스테이트 주들 중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곳들이 다수라면 그러면 이런 방식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아직 계산을 못 해봤어요. 이건 좀 다 따져봐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거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연기하지 않고도 재선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죠. 정치라는 것. 선거도 정치의 일환이 정치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 주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투표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아니면 반대로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뭐 조 바이든 부통령이 된다면 누가 당선돼도 그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당선된 쪽은 좋다고 할지 몰라도 당선이 안 된 쪽이 과연 인정하겠느냐? 그래서 이 정치학자라든가 또 이런 것에 반대하는 헌법학자들은 설사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을 무마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트럼프가 너무 싫은데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나는 4년을 더 트럼프 대통령을 봐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다. 그건 나는 인정 못하겠다 이러면 과연 인정 못하는 사람을 승복시킬 수 있겠는가.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조 바이든이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되면 아니 이렇게 해서 된 사람을 내가 왜 대통령으로 인정하느냐. 못하겠다. 인정 못하겠다 이러면 조 바이든이 그런 사람들을 설득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는 가능해도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길이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참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렇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우편 투표를 통해서 만약에 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 바이든이 되면 그러면 과연 조 바이든이 미국 전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좋다고 하겠지만 미국에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저도 알 수는 없지만 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미국이 엄청난 혼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공화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생각해서 뭐가 됐든 간에 이기면 장땡이다. 이런 속된 말로 그런 식의 생각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정당성을 얻는 그런 어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일단 대통령 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명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생각해서 할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